어디 손을 한번 흔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우리 박수경 교수님 건국대학교 우리 상반기에도 한번 교육을 해 주셨고 지금 멀리서 정말 우리가 주미하는 이런 시대에서 외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사 학습 공동체 유아교육 현장 적용하기 강의를 우리 건국대학교 박수경 교수님 6시 15분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저희 인사 한번 하시면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한 3, 40명 정도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70명이 넘을 수도 있다, 100명도 가까이 모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소중한 시간에 제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앞서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시간은 사실은 새벽인데요. 어, 그냥 선생님들하고 만나기가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 화면을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떤 거를 선생님들과 나눌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까지 했던 저의 교사 교육을 전공을 했었고, 제가 교사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했었고, 또 그 제가 했던 것,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것, 이런 현장에 적용하는 어떤 사례라든지, 선생님들이 앞으로 교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좀 주목하면 좋을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무를 하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과 대화하기도 여기 하고, 수업 엄마 준비를 저기 하기도 하고, 수술 받은 다양한 거 그 일들을 자기 하게 있나 확인하는 거 되는데, 아무 일 선생님들께서 없어지고 어떤 어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하고 때 여기도 가봤어 어떻게 너는? 해결하면 좋을까? 되게 질문을 재동이 드리고 엄마 뭐 하셔? 싶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도,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무음을 이제 잊어버리시고 해주시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냥 관여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그런, 저의 경험에서, 그런 나오는 어떤,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재치를 발휘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각자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동료 교사와 함께 한다든지 원장 선생님이나 또 선배,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또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그냥 내 혼자 그냥 해결하는 게 속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저희가 상호작용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손 한 번씩 들어보실까요? 네. 동료 교사와 함께 하신다.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원장님이나 선배의 조언을 나는 일단 구한다. 네.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다. 네. 아마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학습의 방법에서 그게 선생님들한테 너무 편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학습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제외가 됩니다. 어쨌든 같이,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 텐데, 이은혜 선생님? 저기 익산의 중앙부 이 선생님. 네네. 네네. 선생님은 아까 동료 교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1번을 택하시나요? 사실 저는 원장이고요. 아, 그러세요? 예. 원장이라서 그 동료 원장님들하고 원장님들하는 선배도 있으시고 저보다 먼저 앞서 계신
그다음에 또 젊은 원장님들은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또 기발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해결 방법이 좀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과 나누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은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서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되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린 마음이 있지 않고 내가 혼자서 '아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다.' 그럼 되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탓하려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따로 다 함께 해야 되기 따로가 아니라 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과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 말하는 거를 즐기는데 상대방은 어때요? 별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내 교사학습 공동체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내가 원장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나는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어떤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의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학습 공동체의 최근 이론에서는 파워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장이지만 교사들이 하는 게 되게 궁금하죠. 참여하고 싶죠. 듣고 싶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뭐 하고 있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그냥 내 원장학습 공동체를 찾아갈 거야.'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구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고 그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러면 각자의 퍼실리테이트, 각자의 리더들이 만나서 우리 1년에는 다 각자 하는데 한 학기에 한 번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뭐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들도 우리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서로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궁금해. 좀 나도 이거 배웠는데 선생님 좀 뭔가 해 봐. 그러면 서로의 파워가 관계가 돼서 내가 솔직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교사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세 번째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성향이 올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러면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초반부에 한 3달 정도는 각자 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런 퍼실리테이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자 3 월, 4 월, 5 월까지 모두 항상 똑같이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듯이 5 개의 영역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1 년에서 3, 4, 5 월은 각자 공부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짜는 거예요. 그러면 적응이 힘드는 교사도 적응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각자 어려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자. 그 대신 3 월이 4 월이 지나고 5 월에서는 각자 탐구한 거를 좀 적자. 그래서 5 월에는 문서를 한번 교환을 해 보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6 월에면 어때요? 5 월에 문서까지 해 왔던 문서와 작업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정말 나눔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좀 짜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교사학습 공동체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짜여 맞춰주기의 교사 교육과 조금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방법이 요즘에 많이 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거는 그런 형식보다는 내가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교사학습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기를 가지고 온 프로페셔널 러닝 커뮤니티의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게 뭐죠? 공동체죠. 이제 커뮤니티는 제가 추구하는 교사학습 공동체, 뭐 교사학습 공동체 이론가도 여러 명이 있겠지,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배웠고 제가 추구하는 학습 공동체는 COP라고 그래서 Community of Practice라는 COP 이론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COP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네, 누군가는 떠난다. 누군가는 들어온다예요. 마음이 맞으면 들어올 것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떠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있죠. 내가 정말 지금 정리정돈을 잘하기 위해서 정리정돈 카페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리정돈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흡수를 합니다. 풀로 매일매일 들어가서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보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이 변해요. 아, 나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그 카페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획득하는 어떤 지식, 정보, 이런 자원이라고 그러죠. 리소스들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때요? 갑자기 네. 쇼핑 커뮤니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원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 리더들, 주임 교사들, 어느 정도 내가 끌고 가고 싶은 선생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그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오늘 왔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들이 앉아는 있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어때요? 네. 학부모와의 문제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는 딴 데 가 있는데 학습 공동체에 앉아 있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다 서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이 오늘 집중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 나는 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떠나가더라도 일주일 과제를 안 하고 어떤 무슨 핑계를 대서 오늘 오지 않아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거는 조금 자율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율성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가장 최초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내가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자꾸 흐지부지에 되고 서로 간의 관점이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배움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사실은 학습자 중심으로 쓰라고는 썼는데요. 최종 목표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목표를 채우기까지는 교사도 중심이 필요하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나도 편화돼야 되고, 나도 안전해야 되고, 나도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핵심적인 특징이 있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도 해야 되고 실천에 적용도 해야 되고 교육적 성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저희가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의 최근 그리고 교사 교육의 패러다임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라도 교사 학습 공동체에 속하지 않거나 내가 그런 협력적 지성을 발휘하지 못할 기회에 처해 있다면 더 이상의 우리는 전문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과정이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배움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우리 유아 교사로서 뿌듯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가 만약에 교사학습 공동체로서 어떤 욕구가 달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선생님들은 이미 심적으로 너무나 번아웃이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번아웃 되는 선생님이 한 기간에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 특히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뭐 한 학기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번아웃을 풀 수 있는 정말 마음 공부를 하시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힐링의 어떤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독서를 하시든 힐링과 관련 나를 찾아서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든 우리 주제가 유아교육이 아닌 것들을 특별한 날, 우리 어린이날에도 특별한 날 해가지고 애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듯이 선생님들도 스스로도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다만, 그러면 교수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학습 공동체인지 그냥 일반 교사들의 동아리 모임인지 헷갈리지 않나요?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사 학습 공동체의 학습은 우리가 이름을 전문 학습 공동체라고 하지 않죠. 초등에서는 저희가 전문 학습 공동체라는 말을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업에 되게 포커스를 두고 어떤 힐링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당히 교육 중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과거 30-40년 전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30-40년 전에는 뭘 했냐? 수요일 날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수요일 날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갈 때 보면 축구하고 계셨죠. 선생님들 배구 타임 갖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 분들은 수업 연구가 아닌 막 힐링을 하면서 서로 집단의 어떤 협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 타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런 것보다는 막 이렇게 전문학습 공동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막 배우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떨까? 반반 좀 조절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워낙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 원의 분위기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야구를 한다 그러더라도 뭐 우리가 야구할 리는 없겠지만 쉽게 말해서 뭐 축구, 여자 축구도 요즘 많이 하니까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를 한 다음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애들하고 축구할 때는 우리가 어떤 다른 모습일까 하는 어떤 10분, 단 15분이라도 아이들과 연결해서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뭐 우쿨렐레를 한다. 그래도 10분에서 15분은 그래도 우리가 우쿨렐레를 했을 때 아이들과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힐링과 75%, 15%의 아이들을 과의 수업으로 연계,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맥락을 잇는 타임을 좀 가지시면 좋을까? 어떨까?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천에 적용하는 거, 이론의 현장에 적용하는 거, 어떤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는 거, 이런 것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교사 모임과 교사학습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야 할까? 예를 들면은 뭐 교사 라운지 대화 너무 좋습니다. 티처스 라운지죠. 그러니까는 뭐 교사실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통로 복도에서 만나서 뭐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하죠. 뭐 두 사람, 세 사람 만나서 심지어 우리가 가서 회식 자리에서도 유아 이야기하죠. 부모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다 교사 라운지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교사학습 공동체일까요? 음, 교사학습 공동체는 형식적인 비형식적인 대화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너무나 선생님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모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형식을 좀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주제가 좀 벗어나더라도 다시 들어와야 하는 주제가 모아야 하는 그런 형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선생님들의 리더들이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상당한 스킬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내가 막 강의하듯이 100%의 모임에서 60시간에 60분의 모임에서 리더가 한 40분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리더는 정말 잘 굴러가게끔, 그냥 굴러가게끔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센시티브하게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중앙푸 하나 어린이집의 교사신데요. 저기 박밖에 안 보여가지고 네, 박정현 선생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박정현 선생님은 교사학습 공동체를 참여를 하실 때 형식적인 대화, 비형식적인 대화를 다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선생님은 경청을 많이 하시나요?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리더 역할인가요? 아니면 뭔가 리더보다는 저희가 같이 하는 멤버 역할을 많이 하시나요? 어, 그것도 반반인 것 같은데 조금 리더 역할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한 번씩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리더 역할, 그러니까 제가 리더 프로그램을 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오늘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녹음을 해서 이거는 뭐 선생님을 위한 거니까 허락을 받고 녹음을 한 다음에 집에 가는 운전 안에서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리더 역할을 하시면서 이끌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선생님들께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선생님이잖아요. 저희가 교실 안에서 말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끼리도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티처처럼 계속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좋은 리더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요즘에는 리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퍼실레이터라는 표현을 합니다. 퍼실레이터는 뭐예요? 불꽃만 내는 사람이고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 모임이 60분에 있으면 자꾸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참여하는지 안 참여하는지 말씀의 기회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끌어가는 것에 대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 내용에 대한 말보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반대로 리더 역할이 아닌 멤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또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말을 했는지 내가 오늘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몇 분 동안 생각을 했는지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해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메모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대화의 의사소통이 교사학습 공동체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불편을 하죠? 누군가가 그 대화의 장에서 만약에 힘듦을 견디잖아요. 그럼 그 60분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눈빛 이런 것들도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박정현 선생님 같은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 좋아요. 성경석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보면서 되게 뭔가를 되게 열심히 적으셨거든요. 그쵸? 그런데 되게 집중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김기양 선생님이 이 포인트에서 웃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에서 웃음을 줬는데 이 선생님이 평소 웃는 모습과 좀 어떤 부분에서 달랐는지 이런 반응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우리 상호작용하듯이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 때 반응을 잘 안 보이시던 분이 김기양 선생님이야. 근데 김기양 선생님 그 부분에서 웃으셨어. 그런데 김기양 선생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가는 문에서 박정현 선생님이 김기양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기양 선생님 아까 그 부분에서 웃으셨는데 되게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웃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톡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이 만남의 장소 밖에서 개별로 접촉을 했을 때 그 라포를 했을 때 이 모임이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 지금 원광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시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일렬로 이렇게 앉아 계셨을 때 우리가 보통 박정현 선생님이 리더라 그러면 저렇게 앉아 있으면 선생님의 자리는 어디세요?
네, 금산 원광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줄로 우리 라인 댄스 하듯이 한 줄로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 죄송해요. 박정희 선생님. 그 마이크를 끄셔가지고. 네. 네. 저는 가운데에서 네. 오른쪽으로 한 두 번째 정도? 오른쪽에서 맞아. 예. 그 퍼실리테이터 자리는 절대로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아, 옮기면서 아, 내가 대화를 이쪽 그룹에도 낄 수도 있고 이쪽 그룹에도 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쪽 그룹에 끼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이쪽 그룹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 금산 원광 선생님 하나 둘 셋 여섯 분이거든요. 그럼 여섯 분이 나를 포함해서 일곱 명이 만약에 이 학습 공동체를 하는 모임에 있다. 그러면 이 여섯 명을 한 명씩 대화를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토론을 하려면. 특히 더 개인적인 어려움은요, 전체 이야기할수록 효과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좀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 그룹을 나눠야 돼요. 그룹을 나눠서 아까 형식적인 비형식적인 대화가 조금 더 비형식적인 대화도 포함할 수 있도록 나눠야 돼요. 하지만 이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각자의 대표가 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 조금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요점 정리를 한다면 드려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적고 무엇을 토론했는지를 대그룹에서 나누는 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2분, 3분 정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오늘 이렇게 정하는 거죠. 아, 오늘 내가 50분 운영할 거야. 5분은 서론을 할 거고, 5분은 좀 인트로덕션 할 거고, 아이스 브레이킹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분인데 마지막은 정리할 시간 하면 선생님들이 한 40분이네. 근데 오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생각하려면 2, 30분 너무 많아. 오늘 일찍 가야 돼. 그리고 어려움을 생각하는 건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그럼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어떤 그룹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40분, 50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룹핑을 하고 또다시 소그룹으로 나눌까?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형식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고 비형식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고 분위기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조금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제 초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50분 대화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강사님 한 40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나머지 10분은 꼭 Q&A나 토론을 좀 하게 해 주세요. 왜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 오늘 우리 강사님에게 오늘 1시간을 할애해가지고 1시간 끝난 다음에 내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아니면 끝난 다음에 또 남아. 그래서 우리끼리 또 토론을 해야지.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강사님이 40분을 한다 그러면 10분 정도는 함께 이야기하면서 강사님에게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리더가 잘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워낙 수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뭔가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강의를 여기 특강을 하긴 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 학습 공동체 안에서 주임 선생님들끼리 또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마다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한 뭐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씩 모임을 만들어서 줌 안에서 선생님도 우리 학습 공동체 하는데 어떤 점을 하면 선생님들이 참여가 좋던가요?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던가요? 조금 나누어 보면서 그렇게 발전하면 훨씬 조금 풍성해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습 공동체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의 개별 차이를 위해서 그리고 놀이 중심 그리고 통합적 접근, 뭐 교사의 역량, 가정과의 협력 정말 많은 주제로 다뤄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들이 한 학기 또는 1년
이렇게 하다가 우리 프로젝트 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모두가 다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처럼 우리 연간 계획 있으니 우리 1년 내내 매주 월요일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제는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주제를 변경했을 때 조금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주제도 괜찮아요. 왜 이 아이는 계속 친구를 때릴까? 학부모님과 어떤 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개정놀이 과정은 어떨까? 뭐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원내 학습 공동체, 지역별 학습 공동체, 주제별 온라인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원내 학습 공동체는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전에 있을 때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면서 유아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만나가지고 했었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자율 연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제 교수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학습 공동체는 이제 경기도 선생님들과 했었던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모임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리더들이 저희가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한 번씩 하고 이 똑같은 그 프로그램을 각자 원에 가서 했어요. 스노우볼처럼 리더들이 먼저 비슷한 것들을 해보고 그 비슷한 것들을 다시 원에 가가지고 확산을 시킨 거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역별 학습 공동체도 괜찮고요. 뭐 주제별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교사는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액션 러닝으로 해서 뭔가 주제를 딱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우리가 탐구를 해오고 그다음 또 나누고 요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 온라인이었는데 이제 줌이었잖아요. 2024년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요즘에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수다 연구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수다 떨듯이 아까 티처스 라운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관찰 연구처럼 수다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들이 요즘에 좀 또 유행이에요. 되게 코리안 컬처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줌에서 교수님들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줌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교사 교육이. 그래서 막 어려움을 토로하고 서로 어떻게 해결하고 서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저희가 학습 공동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줌으로 학습 공동체는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줌 방법도 선생님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구성원은 있어야 되고 5명에서 8명 또는 뭐 많다 그러면 8명이다 그러면 두 그룹으로 뭐 나눠서 모임을 같이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습 주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선정할 때는 되게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성찰하기가 있어요. 이 성찰이 아까 교사 모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교사 모임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건 끝나죠. 그런데 교사 학습 공동체에서는 내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서로 간에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해결한 거를 다시 자기가 가서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박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리더의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리더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또 어려움을 토로를 했어요. 그러면 나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선생님,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썼던 것에 대한 어떤 공유가 필요한 게 바로 학습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케이스 방법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션 러닝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요즘에 이제 교사 교육의 트렌드라는 거죠. 사례 연구는 탐구 중심 방법, 액션 러닝은 액션 실행 탐구 방법.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수업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수업은 선생님들이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옛날 동영상 또는 지금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 그런데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그러면 어떤 툴을 썼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 신태인 원강 강복희 원장님, 원강 선생님, 강복희 선생님? 네. 혹시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선생님들이 썼던 어떤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 공동체를 했던 경험 있으실까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최양미 선생님? 아니, 강복희 선생님? 어, 부끄러우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눌렀다가 그러셨군요. 들리세요? 네네, 이제 잘 되신 것 들립니다. 네, 들리세요? 네네. 네. 저희 동영상을 만든 걸로 수업을 한 경험이 있냐고요? 네네, 동영상 찍어가지고 서로 돌려보면서 서로 공유하고 뭔가 활동을 해본 경험 있으실까요? 교사들을 한 거는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음,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도 원광 미션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션을 올리고 그 미션 수행한 것을 부모님들한테 영상으로 받았는데 최근에 한 것 중에 ESG 활동, 지구 살리기 활동하는 영상을 좀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을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되게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뭐 E에 관련한 활동들, S에 관련한 활동들, G에 관련한 활동들을 저희가 예시를 주고 그 음. 활동들을 진행하게 하고 그거를 모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네네.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줘서 이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ESG의 활동들을 가장 어린 연령에서부터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좀 훌륭한 작품이 하나가 좀 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응, 그걸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구를 지키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가기로 음. 부모님들하고 약속을 했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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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런 활동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학기 때는 지금이 1학기니까 1학기 끝났으니까 1학기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뭐 같은 걸 가지고 2학기 때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막 분석을 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뭐 관찰 일지를 쓰셔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겉으로 다시 뭔가에 저희 결과물을 동영상이 아닌 다른 걸로 또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서 토론이다 그러면 ESG와 같은 그런 어떤 기존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거 말고 정말 베스트셀러라든지 요즘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교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장님이 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전체 다 읽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선생님들이 바쁘신데 그 책까지 이제 과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챕부터 6챕터까지 있으니까 우리 각자 한 챕터씩만 읽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뭐 성서든 원불교에서든 뭔가 다 원불교 교조이든 다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성경 공부처럼. 그러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문장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거들을 툴로 가지고 ESG에 관한 어떤 지식을 넓혀가는 그런 한 시간의 토론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이라 그래서 정말 막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읽지 말라는 사람은 어때요? 읽지 않은 사람은 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어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읽더라도 의미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독서 토론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선정을 할 때 개인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절대 부담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현장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꼭 유아교육 전문 서적이 아닌 일반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서 제가 교사들의 경험을 사용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 그 2013년, 14년 옛날 처음 연령별 누리과정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되게 중요했었죠. 뭐 자유선택 활동 점검하고 교육과정 하기 위해서 뭐 수업 동영상을 보고 뭐 만족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기별로 그룹 컨설팅을 했었는데 같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 2022년에 제가 했던 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정말 자기가 무엇을 아이들과 실천해 나가는지, 이게 지금 초반부였거든요. 이게 보면은 각자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가 아이들의 놀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다 달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원의 학습 공동체로 되게 좋아요. 다른 원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뭐 만 3세끼리 그러면 한 5개의 원이 만 3세 선생님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만 1세는 만 1세 선생님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령별로 다른 원이 모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다들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교육과정 지도서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바뀌었을까? 제가 근데 바뀌었다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교육과정 문서를 문서화된 걸 읽고 바뀌었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냥 하더라예요. 야,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1시간 강의 듣고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의 리더러시 측면에서 본다면 그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증진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문서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거를 깨달았냐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놀이는 강조가 됐었죠. 하지만 그 놀이의 원리는 이전의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사의 관점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모습들이 교사보다는 더 아이들의 놀이를 우리가 더 발현시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ESG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1학기에는 그런 동영상을 만드셨다면 두 번째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전사해 보시고 서로 간에 돌려보면서 다른 색깔 볼펜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말로 잘하지 못하시는, 표현을 못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글을 쓰면서 글로 서로의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네, 완벽하지 않게 작은 한 걸음부터 관심이 비슷한 선생님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열린 마음으로 때로는 뭐 저와 같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해 보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뭐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솔직한 경험을 나누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오실 줄 모르고 한 3, 40명 되면 정말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가 관심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께 뭐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도 과제 아닌 과제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어요. 열린 마음인데 첫 시간에 선생님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셨어요?
우리가 교사학습 공동체 1학기 동안 하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첫 시간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주제로 할 건데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두 번째,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런데요. 이게 제가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한 건데 사실은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장점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참여하는 어떤 의의를 발견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고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시작부터 단추가 어려워져요. 서로 간에 힘들어져요. 마음을 나눌 때는 꼭 첫 시간부터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만약에 직면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 직면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리더는 그 어려움이 정말 직면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장점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벽에 걸어놔야 돼요. 교사실에. 우리가 이번 학기 학습 공동체를 했을 때 이러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 희망. 그리고 놓고 우리의 발전 또는 우리의 어떤 아이들 돌보는 기쁨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벽에다가 꼭 붙여 놓으시고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 학기 말에는 우리가 이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꼭 반추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두려움과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먼저, 근데 희망 먼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두려움 먼저, 그 다음 희망. 예. 혹시 이런 거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임 시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다 괜찮으실 것 같고 원장님이 꼭 참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교사끼리 또는 원장끼리 또는 교사 원장은 서로의 동의.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 더 알고 싶은데 공부 모임 네, 서로 간에 만드셔서 주임 선생님들끼리 또는 책을 읽으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는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의 이론에서 사회학습 이론인 거거든요. 우리가 글로서 교유사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서로에게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실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론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몇 시예요? 마이크 꺼지셨어요. 이렇게 마이크 켜놓으시고 새벽 5시 17분입니다. 잠을 안 주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습니다.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72개 창이 열려 있고요.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은 한 100여 명이 좀 넘게 이 정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새벽 3시 하고 5시요. 어떻게 좀 마무리 짓고 주무시길 바라. 감히 우리 교수님이 그때 7월 달에 제가 부탁을 드릴 때 비행기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 안에 못해요 하셔서 8월에 하니까 저렇게 착해요. 세상에 시간 안 맞아서 못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수님 오시니까 정말 이 많은 선생님들 초롱초롱한 눈빛 보니까 참 보람이 되시죠? 네. 네. 언제나 혹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항상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항상 뭐 궁금하실 때마다 저에게 뭐 이메일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혹시 사실은요, 교수님 우리가 어린이집이 갑자기 유보통합이라고 하면서 교사학습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사들끼리 회의도 했고, 교사들끼리 연구도 했어요. 그러나, 또 힐링처럼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가 아닌 그런 힐링이나 이런 것을 해왔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교사학습 공동체를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또 선정되고 거기에 뭐 장려금도 받는 데도 있고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입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혹은 이미 진행이 된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진입하려고 하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박수경 교수님은 건국대학교에서 그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 교사학습 공동체 과목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완전히 요 교사론의 대가예요. 유아교육뿐만이 아니고 교사론에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셔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유보통합의 교사론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수님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영광입니다. 또 그 한국 유아교육학회 부회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께도 이런 환경을 말씀도 드리고,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오늘 우리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제가 공유 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정말 성서다, 교준이다 생각하시고 딱 갖고 계시면서 이제 서류 준비할 때도 이런 걸 몰라요. 이론적이고.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이 관리를 이렇게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시거나 오늘 소감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이렇게 한번 한 2분 정도만 한번 받아볼까요? 문명희 우리 원장님 한번 오늘 소감 한번. 영광이잖아요. 예, 예. 네, 문명희 원장님은 좌포 원광 어린이집 시골에서 읍면단이 딱 하나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강의 네, 들으실 수 이상입니다. 네, 아이, 심플합니다. 또 네, 다른 감사합니다.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 혹시 의견 부산 빙그레 웃고 계시는 부산 원광 어린이집 성경석 원장님도 한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인사라도. 예.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훌륭하신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소중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일선에서 사실은 회의도 많고 뭐 행사 관련해서 뭐 중간중간 짬으로도 일도 많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기는 한데, 사실은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또 하면서 시간과 열정을 내야 되고 자발적으로 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사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는 사실은 조금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참여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되게 뿌듯하고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기까지 교사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원장이 이거를 해야 된다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또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 학습 공동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리더적인 입장에서 이런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사실은 저는 제일 조금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놀이 네. 공동체 이런 거에 이제 한 번씩 시도를 하고 보기는 했었지만 그게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또 계속 이거 너무 멋지고 성과는 비록 있지만 또 계속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많이, 그거는 제가 지도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부산의 원장님이신데요. 지금 원장님으로서 그 정책 과제든지 이런 과제들은 계속 오고 있는데, 현장에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들으면 일처럼 느껴지시니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이 교사학습 공동체가 정말 우리 이제 유보 통합을 통해 이제 교육부 소속은 모두 다 그게 이제 일반화됐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던 우리가 교육부와 함께하면서 그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어떤 명제가 자발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원장님은 마음이 급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이 온도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 현상적인 거를 좀 보고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이 국사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의 설득이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간단하게 우리 박 교수님 한 말씀. 네. 다 너무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이제 그런 교사학습 공동체 과목을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처음 이제 제 과목에 와가지고 교사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떤 리더 역할을 배워가잖아요. 그런데 각자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냥 걱정인 거예요. 아, 그냥 참여 어려울 거야. 뭐 리더 교사가 되면 어떤 선생님은 잘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우리의 그냥 기우인 거고, 요즘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은 모두가 다 기회만 주시면 너무나 열심히 본인이 그냥 학습 공동체 리더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론에서 뭐가 있냐면 선생님, 리더는 추종자가 많아야 돼. 아까 퍼실리레이터라 그랬잖아요. 그 퍼실리레이터가 추종자들이 많을수록 그 커뮤니티가 되게 강하고 존속하고 오래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이끌어가는 학습 공동체는 별로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학기에서는 그래도 내가 뭐 리더이니까 이 원에서 우리가 원이 좁잖아요. 그럼 3, 4월은 내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리더 역할을 또 다른 선생님이 해보고, 이렇게 점차 해서 끝났을 때는 누구라도 다 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끝나면 누구라도 다 보고서도 쓸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고, 결국은 뭐냐면 그게 교사 리더를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그 리더십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우리 원에서 교사 리더를 기른다. 또는 내가 교사 리더로 성장한다. 하지만 나는 초임이다. 1년 차다. 하지만 나도 교사 리더가 될 수 있다. 결국은 그게 이 교사학습 공동체의 묘미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우리 부산 원장님, 성경수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이제 그 부산에 맞게 잘 한번 고민해 보실 거라고 믿고,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건강 어린이집 마이크 한 분이 한번 그 카메라 앞으로 한번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작년에 이제 교사학습 공동체 이제 금산원강 어린이집 선생님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우리가 뭐 이러시는 거예요. 한 분만 앞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인사만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금산원강 원장님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기는 자체적으로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이 뭘 담당을 해요. 뭐 삼겹살 먹기다. 그러면은 교사들께서 이번 달은 내가 삼겹살 먹기. 한 분이 오셔서 마이크 여시고 대답해 주셔야 돼. 요거 혹시 이것도 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때만 하고 안 하시는가? 어디 카페 가서 뭐를 한다. 뭐 선생님 한 분이 그거를 교사들끼리 뭔가를 해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교사끼리 짝을 정해서 회식 같은 걸 해요. 그리고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맞춰서 저희끼리 아이디어 짜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교수님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가 아닌 그냥 교사학습 공동체 안에 있는 힐링이나 회식이나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는 회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뭔가 배우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네, 그쵸. 말씀하신. 그쵸. 단합회도 하는 겸, 네, 같이 뭐 배우기도 하고, 뭐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최근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누워서 노래도 듣고, 사연도 받아서, 교사 사연도 익명으로 받아서, 이제 좋았던 거 기억하는 거, 그런 거 읽어주고, 라디오처럼, 익명 라디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 반 아이들하고 만약에 이런 유사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들하고는 할 수 없을까요? 그거 애들하고 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교사끼리 이제 인생 네컷을 찍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 붙여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진 다 보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친해 보이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마음에 드는 거에 스티커를 붙여보자 해서 애들한테 올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같이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어떤 모임이 있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거를 자료화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에게 부산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인생 네컷을 했는데 이 인생 네컷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우리가 교사끼리 할 때는 이렇게 썼는데 유아끼리 할 때는 이렇게 유의해야 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거야. 그러면 부산 선생님은 그걸 똑같이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 교육계가 우리 옛날에 하듯이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금산의 방식이 아닌 우리 부산의 방식으로 인생 네컷이 아닌 또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인생 네컷 안 하고 그냥 다른 뭐 그냥 간단한 카메라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아까 금산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이 결국은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배우면서 협력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확산되고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우리 부소녀체에서 어떻게 하죠? 그 틀 주세요 하는 것처럼 부산에서 틀만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에 맞게 응용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맥락에 맞게. 결국은 그게 사회학습 이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금산원강은 제가 알기로 3, 4년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금산원강은 다음 달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은 강의 통째로 1시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금산원강으로. 다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 원장님 궁금하죠? 원강 저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허락 받을 때까지 한번 쫓아가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이게 생생한 현장의 말씀도 들으니까 좋고 좋으시죠? 네네. 그리고 아까 부산 원강 선생님이 지금 교사 동아리 활동 같은 거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나는 게 말씀드릴게요. 한 3, 4년 전에는 그렇게 뭐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교사들만 하는 건데 무슨 예비 교사가 학습 공동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예비 교사 학습 공동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렇게 이론은 변해요. 그래서 교사 동아리 활동은 어떤 분은 동의를 하고 어떤 교수님은 동아리는 학습 공동체랑 다르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 교사의 삶과 러닝으로 연결이 되면 저는 그거는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 교수님의 전문적 용어 교사의 삶과 러닝으로 연결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어. 이거는 동아리.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우리 아이들하고 삼겹살을 먹으면서 어떤 놀이를 하고 활동할 것이냐까지 적용하면 이건 러닝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6시 30